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자, 회계원리 5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기업의 재무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려면 일정 시점에서 이야기해야 될까요? 일정 기간에서 얘기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김쌤의 현재 상태는 2020년 4월 31일 날 현재 상태는 피곤하다 아니면 신난다 강의를 찍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정 기간에서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2020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김쌤의 상태는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일정 시점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재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재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일정 시점에서의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산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자산은 과거, 현재, 미래로 따져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기업이 어떤 경영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겠죠. 그리고 현재 우리 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미래에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각종 재화와 채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산의 예로서는 재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물품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든지 또는 상품이라든지 또는 땅을 갖고 있다. 토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재화로서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산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내가 외상으로 판매를 했다면 이 외상값을 외상으로 판매를 했다면 이 외상값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으로서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부채인데요. 부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남에게 어떤 것을 빌리고 나서 갚아야 할 의무, 한마디로는 빚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의 경영활동의 결과로서 현재 우리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기보다는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갚아야 할 의무이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부채라고 합니다. 부채의 예로는 내가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을 했다. 우리 회사의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한 금액, 외상 매입금 같은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 상품이나 제품 이외의 것을 내가 구입을 하고 나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아닐 미자를 써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이다 라고 해서 미지급금이 있고, 그 다음 1년, 우리가 회계에서는 1년을 기준으로 단기냐 1년이 초과되면 장기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면 1년 이내에 차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빌린 돈이다. 빌린 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갚아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부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자본을 살펴볼 텐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또는 우리 집에서 순자산을 따지려면 어떻게 하죠? 내가 1,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은행에서 꾼 돈이 500원이다. 그러면 내가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500원이 순수한 내 돈이 되겠죠? 이게 바로 자본입니다. 그래서 자본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에서 총 부채, 빚을 빼고 난 나머지 남은 순수한 나의 자산을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하는 걸 배웠었죠? 저번 시간에 재무제표. 우리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에 관한 표다. 그 중에 재무제표 중에 하나가 재무상태표인데, 지금 재무상태표는 뭐겠어요? 자산, 부채, 자본에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 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는 어떻게 나타내야 된다? 일정 시점에서 나타내야 된다. 일정 시점에서 자산, 부채, 자본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고, 재무 상태표는 보통 이렇게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기입을 하게 되는데요.
자, 나중에 배우게 될 내용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차변과 대변의 위치는 좀 알아둡시다. 차변은 왼쪽, 대변은 오른쪽이다. 자, 이거 외우기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 주었을 때는 오른쪽에, 그 다음에 빌렸을 때는 왼쪽에라고 하는데 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큰일을 보죠. 큰일을 보고 나서 대부분 오른손잡이니까 뭡니까? 오른손으로 큰일을 해결하죠. 그래서 대변은 오른쪽이다. 그리고 오른쪽이 아닌 쪽은 왼쪽이다. 좀 지저분하지만 확실하게 아침마다 외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업의 일정 시점에서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로 차변에는 우리가 자산을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래요가 아니라 왜 그래요를 물을 수 없는 게 그냥 약속이에요. 그래서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입하는 것이 재무 상태표다. 그래서 이 자산에는 뭐 현금, 뭐 이러한 것들이 있을 거고, 부채에는 외상, 매입금 이러한 등등이 있겠죠. 그리고 자본에는 뭐 자본금 등등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재무상태표의 예시인데요. 자, 차변에는 뭘 쓴다고 했죠? 자산 쓴다고 했었죠? 우리 기업의 자산이 600원이 있다. 대변에 보니까 은행에서 뭐 빌린 돈이 있다. 예를 들면 부채가 200원이 있더라. 그럼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뭐예요? 자본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차변의 금액의 합계와 대변의 금액의 합계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600원이라고 하는 자산은 부채하고 200원의 부채와 자본의 합이다. 요거 이항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자산에서 부채 뺀 게 우리가 자본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근데 재무상태표 상에서는 자산이 차변에 있으니까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재무상태라고 하는 걸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 따지는 경영 성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